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 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버스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을 때, 시간이 진행됐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애드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순간에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애드레스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컨트롤이 나올 수도 있어요. A가 나와요. 컨트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달리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달리해서 나오는 거를 각각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주변 장치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타이밍 관계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뭐 라이트, 리더 뭐 이렇게 타이밍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그 타이밍은 뭐에 관계돼요? 우리 사람은 생활할 때 클럭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시계 가지고 째깍째깍 해서 9시부터 수업을 한다 뭐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째깍째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이 진행이 되면서 클럭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폴링 엣지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애드레스 버스가 폴링 엣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폴링 엣지에서 나올 때 우리가 여기 나올 때 클럭이다 그러면 출력, 즉 CPU에서 클럭 아웃풋인 클럭이 딱 들어가면은 이 클럭은 한 단자잖아요. 한 라인. 한 개 라인은 그냥 시간이 쭉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시간 T가 이렇게 진행이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데이터 버스다, 애드레스 버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가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은 여러 가닥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서로 겹치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닥이 동시에 나온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될 때 이렇게 크로스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순간에 어떤 밸리드 데이터가 애드레스가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애드레스가 나올 때 AD다 그러면 애드레스가 나온 순간에 즉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이 딱 들어가 가지고 요 순간에 애드레스를 잡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레치가 밸리드한 애드레스를 잡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시간 지난 다음에는 여기서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럴 때 이때 라이트 컨트롤 시그널이 액티브 로로 이렇게 나오면 요때 동안에 이렇게 라이트를 하면 돼요. 메모리 라이트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냥 라이트하고 순간적으로 올려줘도 될 텐데 왜 이만큼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일까? 이렇게 라이트를 해주면 그냥 액티브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TACC라고 그래요. 이 TACC는 이거는 액세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액세스 타임. 액세스 타임이라고 그래서 액세스 타임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왜 액세스 타임을 해줘야 되느냐? CPU가 자 쓰라 라이트 쓰라 그랬는데 그거를 금방 메모리가 찾아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번지를 주고 데이터 값을 주면은 그 번지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주변 장치가 그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보통 봐요. 한 클럭, 두 클럭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 장치가 읽어가거나 또는 읽어오는데 데이터를 끄집어내 오는데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액세스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액세스 타임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클럭 정도를 줘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8284라고 그래서 타이밍 클럭이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웨이트를 줘요.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변 장치가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하고 주고 그 다음에 레디 뭐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시간을 길게 주기도 하고 짧게 주기도 해요. 자, 리드는 뭐 똑같아요. 리드는 똑같은데 언제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클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드레스가 나오면 여기 요 순간에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이 딱 들어가가지고 요 밸리드한 메모리에다가 밸리드한 어드레스를 줘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어드레스를 막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이 정도쯤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는 더 길게 액세스 타임을 줘야 되죠. 그래서 리드라는 컨트롤 시그널을 액세스 타임이 충분히 되도록 이런 시간을 허용해 줘야 돼요. 바로 읽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짧게 줘버리면 그러면 대부분 데이터를 못 읽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리더 컨트롤 시그널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액세스 타임, TACC, 액세스 타임은 즉 CPU와 주변 장치가 좀 달라요. CPU는 되게 빨리 머릿속에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 그러면 연필도 찾고 뭐 해가지고 적을 준비가 되면은 머리에 있는 걸 막 갖고 이렇게 손으로 적잖아요. 즉 주변 장치, 메모리라든가 IO라든가 이런 거에 즉 주변 장치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을 여유를 주는 거를 우리는 액세스 타임이라고 한다. 이거 용어예요, 용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타이밍 사이클이 항상 스펙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808688에서는 오메가헤르츠 CPU 클럭을 쓰면은 여기에 버스 사이클은 한 800나노세컨이 돼요. 원래 500오메가헤르츠다 그러면 클럭 주기가 250나노, 250 한 클럭이 여기 클럭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한 클럭 주기가 1초에 500만 번 나오니까 한 클럭 주기가 250나노세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한 800나노면은 한 3개의 클럭 주기 정도가 결국은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3개 정도, 3개 반 정도, 여기 3개 반 정도 되는 요 기간 동안까지 한 사이클 타임으로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 반 정도.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폴링 에지에서 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라이징 에지까지 해서 이 버스 사이클 타임을 이렇게 잡아요. 하나, 둘, 3개 반, 한 3.5개의 클럭, 3.5개의 클럭 주기를 우리는 버스 타이밍으로 쓴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주어져 있죠? 여기 보니까 오메가헤르츠 CPU다 그러면 250나노 세칸이 한 클럭 주기고 그게 한 3.5개 정도를 버스를 실행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봐요. 주변 장치를 받아오거나. 이거보다 짧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기다려달라. 웨이트 뭐 이런 걸 클럭에 동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8284에서 그런 컨트롤이 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주변 장치를 하면 리드 사이클, 라이트 사이클, 이네이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잘 협조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몇 가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요. 클럭이 시작 그래가지고 하면은 여기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이 있는 동안에 밸리드한 애드레스가 잡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가 잡히면은 요때의 순간에 데이터가 이제 허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뭐 리드나
또는 라이터 뭐 이런 컨트롤이 요 기간 동안에 액세스 타임을 허용하게 된다. 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리딩 타임, 또 라이팅 타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니까 리딩할 때 액세스 타임을 얼마나 허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것이 이제 도표적으로 있어요. 자,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오메가헤르츠 클럭이 주어지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액세스 타임이라고 그러죠.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타임은 460 나노세컨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한 1.5개월 클럭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5개월 클럭. 그러니까 2배는 안 되죠. 한 그 정도 클럭이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액세스 타임 있잖아요. 이 액세스 타임이 메모리가 이게 보면은 한 수백 그러니까 한 수백 나노세컨 정도, 한 500 나노세컨 뭐 이 정도 됐어요. 이게 TACC가 만약에 500 나노세컨보다도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CPU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클럭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액세스 타임을 더 길게 해줘야 돼요.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얼마든지 주변 게이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메가헤르츠 클럭을 쓰면은 액세스 타임이 한 460 나노세컨 정도를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를 선택하면은 이게 420 나노세컨 아무리 길어도 액세스 타임은 420 나노세컨보다는 짧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요즘은 이게 그냥 나노세컨 이내에 들어가요. 뭐 한 0.1나노, 0.2나노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처음 만들어지는 건 198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백 나노세컨 정도의 액세스 타임을 메모리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도 작지만 그 정도 요구가 됐다는 거예요. 뭐 리드할 때는 또 한 325 나노세컨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메모리가 그 1.5 클럭 레이시니까 아무튼 400나노 이제 이 정도 돼요. 자, 우리가 리드나 라이트 할 때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액티브로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뭐 리드라든가 리드 시그널에 바가 나왔잖아요. 또는 라이트 시그널도 요 기간 안에 라이트 하라 그래서 라이트 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어떤 시그널에 유효한 시그널을 허용해 주는 것을 우리는 스트로브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스트로브. 그래서 어느 시간 안에 그거를 쓰든지 읽든지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허용되는 시간의 폭을 스트로브 사이클 또는 스트로브 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이 스트로브는 보통 오메가헤르츠 클럭의 325 나노세컨이다. 그러니까 한 1.5 클럭 정도가 되죠. 이 스트로브 타임은 1.5개월 클럭 이 주기가 돼. 주기 1.5개월 클럭 정도 돼요. 250 나노세컨이 1.5배. 자,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 디바이스가 그때 당시로 400 나노세컨 이내여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애드레스가 미리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스트로브 시그널이 325 나노세컨이고 그러니까 한 400 나노세컨 여유를 가지고도 400 나노세컨 이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내가 됐을 때 그런 것이 600 나노세컨 메모리를 썼다. 이게 액세스 타임이 늦으면 늦을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메모리 디바이스 값이 저렴해지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웨이트 클럭을 만들어 줘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게 스트로브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스트로브 시그널이. 이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트로브 시그널을 우리가 별도로 주변 장치나 메모리가 좀 늘어질 때는 이렇게 레디 좀 준비하는 상태를 해서 웨이트 상태를 요구를 해줘요. CPU 보고 바쁘더라도 좀 기다려 달라. 아직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내지 못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그 레디하고 이게 레디와 웨이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8284예요. 그래서 그 한 클럭 주기가 반드시 여기 CPU 클럭과 동기가 돼야 돼요. CPU 클럭과 딱 동기가 돼서 레디가 들어가면 준비하고 요청하면은 웨이트 클럭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는 것이 요 클럭과 딱 동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동기시켜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은 8284에서 여기 봐요. 8284에서 만들어줘요. 동기를. 아무 때나 레디가 들어오더라도 그 클럭에 동기된 시그널로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딱 이렇게 레디 시그널이 이렇게 동기된 식으로 딱 들어가서 준비를 해주면 여기 한 클럭 딱 한 클럭 주기는 아닌데 요 한 클럭과 동기돼 가지고 한 클럭 단위로 웨이트를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이거는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8284에 여기 클럭에 있잖아요. 클럭 시그널 나오는 여기 클럭이 이렇게 나오면 클럭에 딱 동기가 돼서 클럭에 딱 동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레디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레디를 CPU한테 요청하면 CPU는 이걸 받아 가지고 웨이터를 만들어 준다. 자, 그래서 8284에서 나오는 거를 받아 가지고 8284에서 나오는 클럭은 딱 마치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죠. 8284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받아봐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칩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러면은 만약에 딜레이가 필요 없다면 웨이트가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드 라이터 이런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CPU한테다가 레디 상태 있잖아요. 레디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CPU에. 그러면은 그 클럭 한 주기 여기 이제 선택하는 한 클럭을 딜레이 할 건지 아니면 두 클럭을 할 건지 이렇게 스위치를 해 가지고 클럭 주기마다 클럭마다 시프트가 되니까 요걸 받아 가지고 결국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한 클럭만 받고 싶으면은 요걸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레디가 이렇게 여기 레디 상태가 들어가고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레디 상태에서 한 클럭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여기 아웃풋 바파에서 여기 요 스위치 있죠. 여기 스위치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동기가 돼 가지고 이 클럭을 한 클럭 동안만 할 건지 CPU가 클럭을 한 클럭만 레디할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걸 받으면 두 클럭 동안 할 건지 또 여기 세 번째 거를 하면 세 클럭 동안 할 건지 이걸 스위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준다 이제.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래 레디 상태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 두 개 한 1.5 정도 2.5 정도였는데 2.5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클럭이 더 딜레이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만큼이 더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더 길어졌다는 거죠. 뭐 리더 상태가 더 길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액세스 타임이 이만큼 더 늘어났다. 여기서부터 여기 액세스 타임이 아까 전에는 한 1.5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2배, 2.5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클럭이 더 늘어난 거예요. 여기 한 클럭 주기만큼이 더
늘어났다. 이게 연장된 거예요. 저 Q1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Q1을 연결한 거죠. 여기 보니까 자, 이제 그 타이밍은 그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요즘 메모리 스피드가 이제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웨이트를 뭐 걸고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IO 디바이스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더 걸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타이밍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6절이 되는데 미니멈 모드와 맥시멈 모드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미니 퀴즈 할 때 그랬죠. 간단하게 핑 구성도에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가 뭐냐? 미니멈, 맥시멈 하면은 결국은 이 컨트롤 버스를 풀리 컨트롤 버스를 사용할 때는 맥시멈 모드를 써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팬아웃도 몇 개, 10개 이내고 또 예를 들어서 코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8087이라고 그래가지고 CPU, 다른 CPU를 쓰지를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싱글 CPU 있잖아요. 8086만 쓰는 경우 또는 8088만 쓸 때는 미니멈 모드를 쓰지만 그게 아니고 뭐 DMA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쓴다든가 이삿짐을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코 프로세서라고 그래가지고 계산 전용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맥시멈 모드로 동작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달라요. 만약에 미니멈 모드, 맥시멈 모드, 즉 이거를 미니멈, 맥시멈 슬래시 요 단자를 0으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맥시멈 모드가 되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니멈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모드로 CPU를 그냥 쓸 때는 미니멈 모드를 쓰고 코 프로세서라든가 또 다양한 프로세서를 같이 버스를 공유하고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맥시멈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미니멈 모드 오퍼레이션은 이것은 뭐예요? 그냥 8086이나 8088 단독으로 사용할 때, 즉 이럴 때는 컨트롤이라든가 IO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플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컨트롤 시그널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 옛날에 8085는 AP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이게 1985년도에 나온 75년도에 나온 거예요. 75년도에. 그러니까 75년도에 8비트 컴퓨터가 아주 오랫동안 장수를 했는데 10년 동안 장수했는데 그때 나온 그런 싱글 CPU 단위로 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모든 걸 관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수치 전문 아주 골치 아픈 뭐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려면 맥시멈 모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8085 8빗 마이크로 프로세서 썼던 것처럼 8086이나 8088을 16비트 모드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미니멈 모드예요. 미니멈 모드. 그러니까 미니멈 모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봐요. 그냥 여기 클럭 발생기 8284를 연결하고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에서 버스를 바파링을 해가지고 이제 애드레스 버스 뭐 이렇게 또 데이터 버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컨트롤도 뭐 아주 심플하게 디코드 정도를 써가지고 메모리라든가 IO 디바이스 정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CPU 8086 CPU가 싱글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이걸 미니멈 모드라고 그래요. 자, 맥시멈 모드는 좀 문제가 달라져요. 결국은 익스터널리 외부적으로 결국은 이 버스 있잖아요.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8288이라는 버스 컨트롤러가 전문적으로 붙어야 된다. 외부에서 코 프로세서가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협동해서 쓸 거 아니에요.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에서는 주변 장치들이 막 붙어 있고 여기 CPU에서 나오는 것도 붙어 있는데 CPU가 계속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홀딩 상태 있잖아요. 잠시 홀트 멈춰 있고 그 버스를 다른 외부의 CPU가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여기 주어졌듯이 여기 봐요. 이게 external coprocess, search as 808087. 즉, 요거는 뭐냐면 매스 프로세스예요. 매스 프로세스라고. 요즘은 이 매스 프로세스가 한 CPU 내에 다 들어가 버려요. CPU 내에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CPU는 CPU인데 수치 전용, DMA, 메모리를 옮기는 뭐 전용 메모리 전용 처리 장치, 이걸 DMA, 그래픽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때는 저 버스를 이 8087이나 코프로세서가 써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맥시멈 모드로 돌린다. 이게 뭐예요? 8288이라는 버스 컨트롤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 버스 컨트롤러가 다 붙어 있어요. 버스 8288이라는 이런 버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디코더 이런 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프로세스가 붙게 되면은 그때 이 버스 있잖아요. 애드레스 A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이거를 외부, 이 CPU가 손을 놓고 외부의 프로세스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먼저 8288 버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8288 버스 컨트롤러. 버스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바파링 역할도 하지만은 여기에 컨트롤 버스 있잖아요. 멀티플렉싱 된 이런 컨트롤 버스를 받아가지고, 즉 CPU에서 칩이 리더 와이어가 많았다 그러면 64핀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그 어떻게 40핀에서 멀티플렉싱 했으니까 이걸 디멀티플렉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버스 있잖아요. 그 컨트롤 버스, 이런 컨트롤 버스를 풀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8288 이 버스 8288 버스 컨트롤러, 이거는 결국은 디멀티플렉싱 하는 거예요. 8086이나 88을. 그래가지고 저 컨트롤 버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다. 디멀티플렉싱 해가지고 풀어주고, 또 그 컨트롤 버스가 항상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코프로세서가 쓸 때 즉 3스테이트로 해가지고 이 버스를 컨트롤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8288의 핑 펑션이 이제 쭉 주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입력으로 S1, S2, S3가 들어오면 CPU에 저 컨트롤 버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국은 8688에서 아웃풋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디멀티플렉싱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역시 여기는 또 클럭도 바파링을 해줘요. 클럭도 시그널이 나. 자, 그래가지고 8288 핀에서는 언제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을 또 바파링을 해주고 레치를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데이터 버스를 언제 이네이블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컨트롤에, 또 이거 어떻게 돼요? 데이터 트랜스밋 또는 리시브, 데이터 버스를 언제 리드 라이트인데, 사실 이건 리드 라이트 뿐만 아니고 언제 트랜스미션하고 다음에 리더 할 것인지, 리시브 할 것인지, 요거는 리드 라이트하고 달라요. 메모리나 예를 들어서 주변 IO 장치의 리드 라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데이터 버스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자, 또 여기는 애드레스 이네이블 단자가 이렇게 나와요.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이지만 컨트롤 버스를 해가지고 즉 애드레스 이네이블을 결국은 하는데, 이 8288의 입력에 8288을 입력을 해주는 애드레스 이네이블 단자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이네이블도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이네이블, 애드레스 이네이블, 컨트롤 이네이블, 또 IO 버스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IO 버스 모드도 컨트롤 해줘야 돼요.
뭐 아무튼 여기 보니까 Advanced I/O Lite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진 아무튼 좀 개선된 I/O Lite, I/O Read 뭐 이렇게 코맨드에 따라 가지고 I/O 코맨드에 따라 가지고 리드 컨트롤, 라이트 컨트롤 코맨드 있죠. 코맨드 명령 자체에서 I/O가 언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I/O를 항상 기존의 CPU만 잡으면 안 되죠. 다른 주변 장치도 I/O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 Advanced I/O가 이네이블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메모리를 언제 I/O 장치가 할 것인지, 이게 어드밴스드 메모리 라이트예요. 일반적으로 메모리 라이트, 메모리 리더, 커맨드 뭐 이제 이런 메모리 명령이 이제 언제 수행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또 I/O 컨트롤에는 인터럽트 어크널리지먼트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마스터 캐스케이드, 페리페럴 데이터, 뭐 아무튼 마스터라는 것은 CPU가 그 버스를 잡고 있을 때 마스터 상태. 다음에 페리페럴을 잡고 있으면은 페리페럴 데이터 이네이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CPU가 이것을 간장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288, 8284 또 CPU의 핑 구성도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0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CPU가 메모리 또 주변 장치 또는 I/O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메모리를 이제 인터페이스 하려면은 메모리의 기능 또 메모리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를 10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읽기 전용 메모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용량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제조하는데 단가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칩 속에 그만큼 용량을 넓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 소자, 즉 메모리는 읽고 쓰고를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죠.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는 만약에 그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한참 리와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번지나 탁탁 가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 디바이스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리드 온리 메모리는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게 있지만 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쓰고 읽을 수가 있는데, 단지 쓸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읽을 때는 그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 기존의 리드 온리 메모리처럼 메모리 번지를 딱 하면은 그때의 값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읽기도 하지만 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리더나 라이트 타임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애드레스를 주고 읽어라 그러면 읽는 액세스 타임이나, 또 애드레스를 주고 쓰라 그러면은 그 쓰는 액세스 타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는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리드 온리 메모리는 읽기 전용이면서도 요 부분 있죠. 플래시 메모리는 읽을 때는 리얼타임으로 읽을 수 있는데, 쓸 때는 라이트 할 때 있죠. 라이트 할 때는 이것은 시간이 한 10배 이상 걸린다.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1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리드 자체가 리얼타임으로 되지만 라이트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무튼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스태틱 램이라는 게 있고,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립플롭 있죠. 플립플롭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한 메모리 소자에 트랜시스터가 4개가 들어가요. 4개. 이 메모리 일레멘트당 4개의 트랜시스터가 들어가요. 4개의 트랜시스터가. 근데 이 다이내믹 메모리, 이 D램은 스태틱 메모리와 달리 D램은 즉 캐패시턴스 하나, 즉 트랜시스터 하나에 결국은 이렇게 FET 있죠. FET 트랜시스터를 FET당 한 메모리 셀이에요. 셀 자체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다이내믹 메모리예요. 근데 이런 다이내믹 메모리는 단점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휘발을 해요. 그래서 보통 2ms마다 이거 이내에 한번 리플래시를 해줘야 돼요. 리플래시먼트를 해줘야 돼요. 리플래시먼트가 뭐냐? 그 2ms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쫙 보고 어느 정도 줄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튼 이 제조 구조상 그렇게 리드 온리 메모리는 이렇게 리드 온리 메모리는 그냥 읽기 전용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이거는 그 라이트도 가능해야 되는데 시간만 한 10배 이상 걸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렇게 쓰고 읽는데 이 컨트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내부 만들 때. 근데 그에 비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SRAM과 DRAM이 있는데, 이거는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졌고, 일레멘트가, 요거는 하나의 FET를 가지고 만든다. 이 FET가 결국은 일종의 캐패시턴스예요. 캐패시턴스. 저장 공간이 캐패시턴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CPU에 연결이 되려면은 메모리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CPU처럼 애드레스 버스가 있어야 되고, 애드레스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 버스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읽을 건지 쓸 건지, 또 그 칩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이런 컨트롤 버스가 있어야 된다.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이 3가지 요소가 결국 있어야 인터페이스가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전부 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 메모리가 언제 연결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컨트롤 시그널이 여기에 칩 셀렉트 단자가 있죠. 여기에 칩 셀렉트. 칩 셀렉트가 이네이블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칩이 이네이블이 돼요. 이네이블. 즉, 이 칩이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라이트다 그러면 요 어떤 메모리 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러면 이 메모리 셀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지가 선택이 되고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래 여기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CPU에서 올 거 아니에요. 애드레스 버스를 통해 가지고 특정 번지가 선택이 되고 데이터 버스의 데이터 값이 이쪽으로 와야 이 메모리 셀의 내부에 어떤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요. CPU 측면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라이트다 그러면은 CPU에 있는 어떤 레지스터의 값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CPU는 분명히 라이트가 맞아요. 근데 메모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메모리 측면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은 리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항상 우리 컴퓨터를 할 때는 하이러키가 이루어져야 돼요. CPU가 1순번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2순번이고 이거 말고 IO가 있으면 IO가 3순번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그러면은 CPU가 메모리에다 라이트 한다는 거지 메모리의 내용이 CPU로 라이트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PU가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것을 만약에 IO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한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돼요? 즉 메모리가 주가 되고 IO가 그 다음 순번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이러키 그 뭐랄까 계급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메모리가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메모리를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읽어요. 예를 들어서 EK 바이트 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EK라는 애드레스 버스 사이즈고 바이트는 데이터 버스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읽어요. 그러면 애드레스 버스가 이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애드레스 비트가 메모리 애드레스 비트가 n국에 돼 있다 그러면 2의 n성 2의 n성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모리 그 번지수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A0에서부터 이 2의 n이 A0에서부터 A9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2의 10성계가 나오죠. 2의 10성계. 그러니까 n이 10이 된단 말이에요. 2의 10성계는 원래 1024인데 이거는 24는 1000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 우리 엔지니어링 사이트는 이 불확실성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배 이상이면은 그냥 무시해요. 에?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10%의 에러를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1K라고 그래요. 1K. 자, 그렇게. 그러면 버스 사이즈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1K 바이트다 그러면 애드레스가 뭐 어떻게 돼요? n이 애드레스, NB, 즉 메모리 애드레스가 10개의 비트라고 해요. 1기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K니까 이게 2의 30승이 되겠죠. 30비트, n은 이꼬로 30비트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10개의 애드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1024인데 이거는 0.1 즉 10% 에러를 무시해 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1K라고 이야기를 한다. 1024를. 그 얘기를 여기 써놨네요.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1비트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n은 이꼴은 11비트다. 그러면 2의 11성이니까 이게 2, 1성, 2의 10성 이렇게 할 수 있죠. 2의 1성은 2, 여기 2의 10성은 K니까 2K개의 데이터, 메모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K 다음에는 뭘 붙이느냐? 2K 다음에는 한 번지당 바이트가 나오면 2K 바이트 메모리라고 그래요. 한 번지당 한 비트 데이터 비트다 그러면 2K 비트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2K 비트. 즉 메모리 사이즈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드레스 버스는 연결했으니까 데이터도 이제 보통 한 비트 단위도 나올 수 있지만 데이터 버스가 8비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CPU가 1970년도부터 아주 호응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0년도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업에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이 됐는데 그때 가장 롱텀 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한 메모리 번지당 8비트 있잖아요. 이 8비트를 우리는 이거를 바이트라 그러죠. 바이트. 한 바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이트. 그래서 보통
8비트 사이즈로 나오는 게 대부분 많아요. 물론 1비트 단위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턴스를 갖고 만들어서 그런지 메모리 데이터 버스가 1비트 사이즈인 게 많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4비트 사이즈일 수도 있고 1비트 사이즈일 수도 있고 16비트, 우리는 16비트 이걸 어떻게 돼요? 2바이트 또는 워드 사이즈라 그래요. 한 워드 사이즈다, 워드 사이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ddressing capability, capacity라고 하는 용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2K 바이트다 그러면 2K 바이트다 그러면 이걸 비트로 하면 총 몇 비트예요? 2K 곱하기 8이니까 16K 비트하고 똑같은 거죠. 개수, 엘리멘트 개수가 이 16K 비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